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올라타고 가짜 뉴스의 민주주의가 죽어간다.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어디서 누가 했냐는 거죠. 다른 데도 아니고 조선일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미디어 오늘에서도 이를 꼬집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조선일보가 저러면서 타깃한 건 김어준 총수, 더 탐사, 김의겸 의원 이들을 또 저격한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다른 데도 아니고 조선일보가 저런 말할 자격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굳이 긴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후로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아예 박살내려고 하고 있는데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들은 늘 해왔듯이 정권 바뀌자마자 뭐가 남용됐다 그러고 무임승차했다 그러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그러고 늘 반복되는 패턴이고요.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이미 폐기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포퓰리즘을 운운하고 건보를 개혁한다 그러고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러고 어쩜 저렇게 한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보건단체에서 즉각 반발에 나섰다는 건데요. 지금도 보장성이 꼴등인데 뭘 더 깎지 않은 거냐? 만약 저들 말대로 포퓰리즘이라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이 전부 다 포퓰리즘이란 거냐? 다른 국가들이 그래서 다 망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대안도 제시 안 하고 저렇게 다짜고짜 보장성 강화를 철회하는 건 처음 본다는 거고요. OECD 국가 대비 지금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가장 낮은 수준이란 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렇게 재정이 파탄날 것처럼 엄풀하고 건보에 불신을 부추기고 이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이 모든 건 의료 분야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거다. 애초에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필수라는 거죠. 이에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비판에 나섰는데요. 쉽게 말해 이건 각자 도생하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이건 여야를 떠나 모든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적 과제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뒤엎어버렸다는 거고요. 의료 복지를 저렇게 후퇴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건데 정부의 역할을 이젠 국민에게 떠넘기는 민폐정부가 됐구나, 뭐 이런 지적입니다. 길게 설명할 거 없이 문재인 케어로 국민 1인당 47만 5천원 정도의 부담이 덜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앞서서 보셨듯이 얍삽하게 엄풀하고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용산으로 이전한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낫다,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택도 없는 엄풀하고 아예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냐? 문재인 케어 덕분에 서민들, 어르신들 의료보험 혜택 보고 살았는데 이것마저도 민영화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주 69시간제 논란 관련해서도 여당에선 아예 입을 닫고 있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낙하산 안 한다더니 공기업과 금융권 곳곳에 낙하산을 아주 꽂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공약 파기고 명분 없는 인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팔성, 이석준, 조준희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과정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을 금융권에 꽂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이 공기업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낙하산 인사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연애, 정용기, 이은재, 박주선, 경윤호, 이한준 이외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를 두고 오죽하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공공기관 인적 쇄신 빛이 발했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여기저기 꽂는 거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낙하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놓고 또 율로 남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전문성과 역량을 강조하더니 저게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최근 뉴라이트 논란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온 진실화해위원장도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터지고 있고요. 이게 나라를 통치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감사까지 검찰 출신 임명했다고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냥 검찰 제국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야당과 소통은 안 하고 자기 사람들한테 훈장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근정 훈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비서관과 선임 행정관급 포상자들도 별도로 선발해서 상훈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부 요인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는 얘기도 전해졌는데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들과 만찬을 즐기면서 정작 야당 지도부와는 계속해서 만남을 회피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러니 소통 단절에 대한 비판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안 만나는 수준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전 정부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고 있죠. 오늘 검찰에 출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서훈 전 실장에게 삭제 지시 안 받았다, 이렇게 반박했고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호통을 쳤습니다. 쉽게 말해 혐의를 부인하며
개혁된 국정원을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이런 강력한 경고인 거죠. 참고로 이런 탄압은 정치인들만의 얘기도 아닌데요. 이젠 일반 시민들, 예술가들한테까지 탄압이 시작된 상황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부착했던 이하 작가 다들 기억하십니까? 최근 5개 광고물법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하네요.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15개 나눔단체에 성금을 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언플하면서 한쪽에선 착한 척하고 뒤로 돌아서서는 자기 편 아니면 전부 다 탄압하고 진짜 소름 끼칠 정도고요. 당장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들부터 저 모양이니 김민아 같은 사람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헛소리들을 찍찍 내뱉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엔 정은경 청장도 조롱했더라고요. 최근 국민의힘에선 김경수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를 두고 오히려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요. 다 리스크로 쌓여가는 거라 보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